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님 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제 밀리지 않을,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순신 장군님의 어린 시절이 생각보다는 좀 말갈량의 기질도 있으셨고, 집안은 이제 부유했으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지내신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벼슬길에 오르시기 전까지 이제 그 젊었을 때, 그리고 이제 10대 때부터 해서 이때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류성룡 아시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제 활약한 이제 그 영의정이셨던 이 류성룡, 이분의 이제 그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류성룡 이 대감이 이순신 장군님 집안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둘째 형과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옮기기 전까지 이제 함께 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봐온 기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 류성룡 대감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이나 말수는 좀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아한 용모를 지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양반다운 모습을 하고 다녔던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평소에 자신을 닦고 이제 관리를 하는 선비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참고로 이제 이순신 대감은 이황의 제자셨고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은 지나가다가 길을 한번 글자를 한번 슬쩍 보는 것만으로도 그 글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천재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황조차도 이 사람은 신이 내는 인물이다. 이제 그러면서 나의 수제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분이 이제 류성룡 대감이시고, 이분이 그러니까 안목이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47세 때까지도, 물론 그 전에도 뭔가 공을세운 있었지만 그래도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못하고 그냥 그런 이제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천거를 해서 중용되게끔 할 수 있게끔 한 인물이 이제 류성룡 대감님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평소부터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이제 선비다운 삶을 살았다. 용모도 단아했다. 그때 이제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웃음이나 이제 말수는 적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성룡 이 대감께서 대놓고 또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제 제법 이제 가문이 좋은 집이다라고 대놓고 이제 표현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문과로서의 어떤 기질도 갖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순신 장군님이 처음부터 벼슬에 오르려고 할 때 무과로서 이제 그 군인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문과로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님의 집안 분위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벼슬길이 막혔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훈과 사림의 그 다툼 속에서 이제 그 사림 쪽에 있었기 때문에 벼슬을 오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에 이제 환멸감을 느낌 이제 이순신의 아버지는 이제 벼슬길을 안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좀 침울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이제 누군가 벼슬길을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건 아니었고요.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먼저는 문과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 문과 준비를 할 때도 자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문과로서 시험을 쳐도 붙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리더십도 남달랐다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서 막 따라서 모였고, 그리고 글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자질이 있는 분이었다. 근데 다만 언제든 붓을 놓고 이제 다른 길을 가고픈 그런 뜻을 내비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문과 공부를 했는데 언제든 이제 무과로 전향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가 있었던 상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불멸의 이순신이란 그 드라마를 이제 맨 앞에서부터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 불멸의 이순신 앞에 보면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과 이제 원균,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좀 서로 이제 그 대조가 되는 장군이죠. 근데 이 원균이 이제 함께 어린 시절에 함께 했던 기간이 이제 실제 기록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뭐 마치 뭐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어릴 적에는 원균을 동경했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원균이 5살 위였고, 그리고 원균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금방 묵가로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진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도 달랐고, 나이대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가깝게 지냈다거나 뭐 동경을 했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제 참고로 그 이순신 장군님에게 이제 그 또 결정적인 이제 또 사건이 하나 생긴 건 역시 결혼입니다. 이제 19세에서 20세쯤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결혼한 처가댁이 이제 상주 방시에 이제 무과 관련된 장인 어르신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장인 어르신이 그렇게 화를 잘 썼다고 이제 제가 전에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장인 어르신의 이제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무과의 길로서 전향하는데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쨌든 또 그리고 참고로 하나 예화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무과 시험 때, 이제 무과도 물론 이제 그 막 칼을 다루는 거라든가 말을 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시험을 치는데, 실기를 시험을 치는데, 이론서 시험도 분명 있습니다. 뭐 병법이라든가, 이제 무인들이 보는 이제 뭐 정말 표준서라고 하는 그 책들이 있었는데, 이 이론 책들에 대한 시험에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시험관들 앞에서 너무 답을 잘하니까 이 시험관 중에 한 사람이 문과 준비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선비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께서 그것까지도 너무 척척 이제 그냥 답을 잘해버리니까 이 시험관 그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아니 이거는 문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야만 간신히 알 내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알지 하면서 이제 놀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그 이순신 장군님의 또 뛰어난 자질을 어제 나타내는 어떤 그런 또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쟁통에 이제 그 전쟁 결과를 올릴 때 이제 상부에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관으로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보고서를 반드시 올리게 돼 있는데, 보통 상당수의 이제 그 무관들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이제 옆에 보좌관을 뒀다라고 합니다, 따로. 그래서 이 보좌관이 문장을 매끄럽게 해서 글을 잘 쓰는 거였죠. 근데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보좌관에게 시키는 경우가 아닌다면 자기가 다 직접 그 문장까지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다 꾸며서 정확하게 장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일단 어렸을 때 결코 불행하거나 불쌍하신 상태가 아니셨고, 가지고 계신 능력치도 일반인 이상이었으며 비범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 천재로 인정받은 류성룡 대감, 이왕에게 천재로 인정을 받은 류성룡 대감님조차도 이순신의 어린 시절만 딱 이렇게 보고도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류성룡 대감님은 또 이제 이 기록을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문무에 대해서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언제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아주 이제 그 인상 깊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후다닥 그 이제 그런 위대한 장군님이 된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문무의 자질도 있었을 뿐더러 평소에 계속 갈고 닦으면서 말을 조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수양하는 사람이었다. 선비로 나도 부족함이 없었고 장군으로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뛰어난 분이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